그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건 뭐 엄청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관계라는 걸 많이 하는데 누가 뭐 관계를 몇 번 하시면 좋겠다는 총각이 못하는 말이야. 총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총각이 하니까는 좀 귀엽잖아. 아유. 근데 이게 뭐냐면 관계에서 융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보세요. 가만히 자신들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누구하고 관계를 하냐면 가장 누구하고 관계예요? 엄마하고 관계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엄마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하고 먼저 관계해요. 간호사하고 먼저 관계를 하죠. 무서워 죽겠니 간호사가 뭐 무서워 죽겠어요. 특히 수간호사들은 아주 인적 사정이 없어요. 엄마가 진짜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병원에서 혈관이 안 나와요. 제가요. 혈관을 못 찾는데 일반 간호사들은 조심하는데 수간호사들은 안 되네. 아유.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지영 제호수장이 간호사만 데려오면 내가 그냥 겁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데리고 와요. 제가 간호사예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 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내주셨는데. 아까운 게 아니고 누가 아깝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지 알아? 아니 그 사람한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관계를 많이 갖죠. 그러다가 이제 유아원이라는 데를 가면 거기서 이제 모르는 또래들하고 이제 관계를 하고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데가 모든 걸 다 배우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사실은 살아가는데 다 배우는 게 거기 유치원에서 다 배우죠. 이제 협력서부터 인내, 그다음에 배려, 나눔, 그걸 다 배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로 이제 가면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거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배웠던 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나치게 경쟁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경쟁이 아니라 어른들의 경쟁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성격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관계가 생겨요. 내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딱 나가는 순간 바깥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가 일어나고 내가 집에 들어감으로써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띠방에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소띠방에 초대받으면서 막 몇 군데 소띠방에 초대받았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소띠들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막 되는데, 와, 무슨 소들이 되새김질 그렇게 많이 하는 아이고, 한 시간만 보면은 이제 김이 꽉 풀로 차버리는 거야. 대단하다. 소들이 이상한 소들, 미친 소들. 제가 거기다가 소를 그렇게 써놨어. 이 진짜 미친 소들 같다고. 미친 소. 네. 미친 소. 광어병, 혹시 광어병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번팅을 하자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번팅을 제가 했어요. 주도하셨죠? 네, 또 주도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냐면 하얼빈 이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 관계라는 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그 융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 따로따로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으는 걸 못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것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걸 배웠는데 이 속에 DNA 속에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분산된 걸 갖다가 융합을 시키지 하나로 컨버전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창조가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는 그 하얼빈대 그 컨텐츠라는 그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달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오죠.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보이죠. 컨텐츠라는 거는 수년을 걸려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 같이 협력해서 그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해주면은 컨텐츠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1년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를 찾아내서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죠. 엄청 어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그거를 자기가 못 보는 거를 보고서는 끄집어내준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경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조경 이사님 발표했지만은 크롬하프도 할 줄 알고 커뮤니티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접목을 하지?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절대로 보여요. 제가 전에물 말했지만은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공을 차는데 전념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에이전트가 되겠다고 막 여기다 계약하러 다니고 그런다면 공을 언제 찰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에다가 40%를 주고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 차가지고 연봉 100억을 받았다. 40%를 주는 거예요. 40억을 주고도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벌어지는 것들이 다 나를 창조하게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시키냐.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그걸 끄집어내보면 기가 막히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아온 것들이야. 한번 자신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면은 내 인생에 이렇게 이걸 다 모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살아온 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미래로 나갈 생각 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결국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아니네. 여기 바뀌었어. 어딨어? 조선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 여기 있구나. 잘 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이제 거꾸로 돼요. 이제 엄마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자식한테 막 혼을 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 위에 있는 부모한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부모한테 어떤 자식이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가서 시간 관리 강의를 잘하면 좋은데 자기는 시간 관리는 형편없이 하면서 가서 어디 가서 베껴가지고 하는 강의를 잘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만 강의와 생활과 똑같이 일치돼야지 그게 혼이 담긴 강의가 되는 거고 철학이 담긴 강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그걸 좋은 거만 베껴가지고 얼마든지 책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갖다 베껴가지고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부모한테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어렸을 때 원망을 무지하게 했어요. 내가 이제 맨날 그 가방, 윌슨 가방, 그래도 또 윌슨 가방, 옛날에 윌슨 가방 엄청 유행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업복하고 조각칼을 탁 넣어가지고 탁 메고 갑니다. 머리는 이렇게 산발에 키고. 멋있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멋있는. 거기다가 이제 기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쇠고리하고 사금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건 기타가 긴 거 이제 기타를 딱 메고 그렇게 이제 가면서 학교 앞에서 서서 애들을 봐요. 친구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저거 보면서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공장을 가죠. 근데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저기까지 나를 못 보냈을까 하는 그런 원망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를 원망을 계속 하면은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겠더라고요. 진짜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야. 막 그냥 엄마를 그냥 그 부모의 원망이 이루 많아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관계를 정립을 해야 원망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관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면은 지배가치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배가치를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걸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머니라 정한 이유는 거기다가 내 인생의 모범 답안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훨씬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반드시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어렸지만. 이제 관계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이렇잖아요.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결국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을 잘 해놓으면 창조가 바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거죠. 사람을 많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의 안티도 생겨요. 그런 거 무시를 하세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냥 누가 안티하면 나는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많이 하고 책. 아까 조은석 기사님이 이탈리아 여행을 얘기하는 제가 오늘 명단 써놔서 내가 3년 뒤 진짜 반드시 자 보세요. 그러면 미래 제가 하는 거 과연 제가 왜 하얼빈 가정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들들들 볶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과연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얼빈대 커리큘럼을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짰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융합입니다. 융합. 사람은 한 분야의 전문이 있다면 그 옆에 가지가 융합으로 계속 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길쭉하게 나무 한 줄이 쭉 있으면은 나무로서의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수많은 가지들이 어우러졌을 때 기둥에서 가지가 나왔을 때 멋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 나무를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 만약에 이 가지 갖고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이게 멋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 하얼빈 일기 원우들이 저한테 선물해 준 겁니다. 전부 지문이에요, 지문. 나무 지문. 우리 이정 재무수님이 그림을 그려서. 영화 보세요. 웨딩트리요. 저 앞에서 좀 보여줘요. 그럴까요? 저 액자를 왜 이렇게 들고 다니나 했더니 글쎄. 이게, 자, 보자. 아월 웨딩 트리예요. 결국에 나는 결혼하지 말고 얘 나무하고 결혼하자. 하얼빈하고. 정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나무이지요. 그래도 결혼을 조금 생각했는데 이걸 받는 순간 그래서 결혼이 끝난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창조예요. 이게 엄청난 창조죠? 누가 이거 지문, 나뭇잎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냐고요. 이거 되게 대단한 거죠. 이건 아주 작품. 어디 전시할 거야, 내가. 내년에 피카소 그림 전시할 때 옆에다. 아니, 내년에 우리가 피카소 사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래 인재형은 관계인데, 관계가 결국에는 융합이에요. 컨버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창조가 많이.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이탈리아 그냥. 자, 보세요.
자, 이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형이 되는 거냐면 브리콜레르 형이 되는 거예요. 브리콜레르는 아시다시피 전문이지만 전문가지만 어떻게 된 거야? 여러 가지를 융합된 인재형이 브리콜레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요? 가치 중심으로 살아요.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남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브리콜레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얼빈 과정에서 많은 것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융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특강을 교수님들한테 부탁해서 특강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일기 끝났는데 특강을 계속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수님들한테 말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여기 하얼빈 과정에 지금 교수님들이 보통 바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좀 특강을 해주십시오. 특강료가 주냐고요. 특강료 주냐고. 그 사람들 한 시간에 가서 유영만 교수 그런 사람들과 한 달에 한 시간에 보통 3,400을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2시간 동안 무료 특강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요. 많은 분들 모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아니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아,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유영만 교수님 글쓰기 특강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어떻게 쓰는가 정말 멋있죠. 그런 특강을 자꾸 들어야 내가 이게 접수 받으면 자꾸 이게 막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물을 대하든 나가 있다는 거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융합이 되는데 그걸 컨버전스라고 해요. 컨버전스는 어떤 융합을 말하냐면 내가 그동안 많이 살아온 경험적인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컨버전스라고 해요. 컨버전스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산돼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재능이 많아. 막 여러 가지 막 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밥 빌어먹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솔직히, 예를 들어, 어저께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하고? 급하게 전화 와서 몇 번 왔길래 전화를 했어요, 내가. 5번이나 와 있더라고. 전화했더니, 201호, 전기 끌으러 왔어! 전기 끌으러 왔어! 그러는 거에서, 야, 전기를 왜 끊어? 했더니, 왜 끊기는 요금을 안 내건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 주인지 좀 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언제 줄 건데? 곧 줄게요. 곧 줄게요, 가장 무서운 말이야. 그리고 가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가 곧 줄게요. 죽기 전에.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은 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곧 줄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그러한 돈의적인 어떤 요소적인 게 물론 있으면은 편하고 좋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난 별로 이렇게 불편한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안 불편하지. 이런 말 하면 누군가가 혹시라도 또 이게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얼마? 얼마 분들이니? 저희만 얼마면 돼? 아니, 혼자 살면서 전교금이 몇만 원 나오나? 2만원. 자, 결국 뭐냐면 제가 하고자 싶은 거예요. 브랜드가 우리가 기업이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는 뭐 표식이잖아요. 어떤 기호나 어떤 그런 표식을 나타내는 게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휴먼 브랜드예요. 사람도 그 표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뭐 이지영 재무총장 도대체 뭐가 현상될까? 저 사람은 나무. 그러니까 이지영 모르는데 나무는 누구야? 나무가 누구지? 그렇게 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나무가 누구냐고. 이제는 다 알죠. 그러면 나무 하면은 이지영이에요. 이지영 하면 나무가 아니라 나무 하면은 이지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다 할래. 그러면 그 나무 속에 브랜드가 있어야 컨텐츠 넣는 거예요. 삼성이란 브랜드가 있으니까 컨텐츠 넣는 거지. 컨텐츠 넣고 브랜드 넣는 건 없어요. 뭐든지 브랜드를 만드는 다음에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자신을 이렇게 휴먼 브랜드 자신을 이렇게 브랜드 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왜 하냐? 이거요. 회사가 경쟁사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볼보, 옛날에 볼보 차 하면은 무조건 볼보 차만 보면 뒷모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지고. 항상 각지고 딱 그죠. 어디 가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그걸 보고 현대자동차는 어떤 컨셉이 없었어요. 뒷모습, 앞모습 컨셉이 없었어요. 계속 그냥 만들 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제 컨셉을 만들어야겠다. 볼보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링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링컨 차. 수영. 링컨 차 생각하면 어떻게 나요? 길다. 길다. 길고 넓다. 길고 넓다라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연상이 되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간판을 딱 봤어. 김성군의 만두가게. 저 김성군이 뭐지? 이게 그렇게 해보면 이제 브랜드가 아니죠? 김성군의 만두가게. 김성군이? 딱 생각, 그게 브랜드예요. 그게 브랜드. 무슨 말이죠? 네. 그냥 김성군의 속 터진 만두가게. 브랜드 만들자, 그거. 만두면 되지? 너무 괜찮아. 내가 속이 터지니까. 얼마나 속 터진지 알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경쟁자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웃음치료 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또 맨날 똑같은 하하 호호 하.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하하 호호 하 호 하. 이렇게 맨날 그런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는 과연 뭐냐? 자, 자, 선릉역을 한번 보세요. 강남구청역을 볼게요. 진짜 강남구청역은요, 정말 플랫폼이, 어디나 선릉역이다 어디나 다 플랫폼이 다 있잖아요. 네. 사람도 인간도 누구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남구청역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나 회의실도 마련해놓고 도서관도 마련해놓고 다 해놨어요.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도서관도 하루 종일 무료고요. 강남구청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회의를 하는 것도 무료예요. 언제든지 신청해서 그냥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요. 3번 치고. 네? 3번 치고 괜찮으니까. 예, 거기 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강남구청역에 컨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강남구청역에 오면은 이런 게 있다라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선릉역에 오면 그런 게 없어요. 맨 뭐만 보여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있어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야, 요번에 잘하면잖아. 10억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10억은 어느 세월에 들어올까? 그러고서는 서로 밥 살 돈이 없어서 서로 눈치 봐요. 차비 좀, 겉은 멀쩡하죠. 그렇게 다르잖아요. 컨텐츠가 다르잖아요. 사당에 가면 무슨 컨텐츠가 있어요? 사당에 가면. 술집. 예술법. 이렇게 달랐어. 사당에 가면은 그 음악을 많이 합니다. 공연을 많이 하죠. 사당에. 진짜 공연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듯 컨텐츠라는 건 누구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 것을 갖다가 남과 차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합을 하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얼빈 가정에 휴먼 브랜드 컨텐츠 컨버전스를 했잖아요. 컨텐츠를 융합을 시키는, 한 곳에 모아서 융합시키는. 우리 조경혜 이사님이 유수경 선생을 강의를 그쪽에 미술사 인문학을 강의를 했어요. 아직 그런 데 쓸 자리는 아니지만 세워가지고
발전이 됐죠.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첫 번째 강의했을 때하고, 거기서 첫 번째 강의했을 때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했을 때하고는 강의가 천상이라는 왜? 제가 끊임없이 저하고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의 끝나고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저하고 메일로 계속 주고받고, 강의안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 강의안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다시 보내고, 또 나한테 보내고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걸 절대 못한다니까.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남이 보는 것이.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피카소. 그죠? 피카소 가지고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시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피카소 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10억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컨텐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임동구 박사가 반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건 10억도 넘을 수도 있죠, 지금. 이미 확보된 게 3억이에요. 이미 유수경이 확보된 게 3억이야. 엄청난 거예요, 그거. 신앙이 돼야겠다. 이 하얼빈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만들어지죠? 다 만들어지죠. 이명 선생님만 지금 이제 내가 만들 거고. 이명 선생님하고 임동구 박사하고 제가 그 둘이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신앙이 돼, 신앙이 돼. 네, 언니. 자, 결국에 뭐냐면 컨텐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로 융합을 시켜서 그거를 거기에 맞게 제가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인간의 가설, 이 컨텐츠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각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여 여러 요소들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을 원천으로 하고 체화되는 건데, 체화되는 건 뭔지 아시죠? 자,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엄청난 경제적 창출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어야 돼요. 콘텐츠는. 보세요. 컨텐츠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만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폭넓은 독서와 인문학이에요.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한번 보세요. 아이작이 쓴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이 얘기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유사하죠. 자기가 아이패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배경이 요거 인문학 철학에 심취돼서 막 그래서 곡선 하얀 단순화 그래서 단순화 플리시아 결국에 뭐냐면 창조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융합을 못해서 그걸 못 찾아내는 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전혀 지구상에 없는 걸 갖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을 갖다가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조래요. 있는 걸 조합하는 거예요. 그걸 안 쓰고 다 죽으니까 10점 만점을 인간이 신이 줬다면 3점, 4점, 5점뿐이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얼빈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고 그런데 하얼빈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로 해주는데 그럼 돈을 그거 받아서 어저께 이수정 씨가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여행만 하는데 그 돈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남편이 여행을 너무 자주 다녀가지고 같이 다녀서 안 돼. 그래갖고서는 하얼빈 과정을 오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15주에다가 4주 특강을 해서 여행까지 포함해서 그 돈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깜짝 말도 안 된다고. 자기는 중국 여행만 가는 비용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대.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래서 어쨌든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브랜드하고 이제 콘텐츠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 안에 컨버전스라는 거. 이 컨텐츠를 융합을 하나로 모아서 융합하는 걸 컨버전스라고 해요. 자, 컨버전스 아까 말했죠?
한 점을 보이다 하나는 합친다 또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불이 꼴려요.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하나 된다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융합의 의미에 사용되고요. 결국 자신을 알리는 브랜드 속에 콘텐츠를 하나 엮는 융합을 슈퍼브랜드 컨버전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그래서 하얼빈 가서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들어도 저는 묵묵히 그게 가는 거예요. 제가 소띠니까 소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소걸음.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는 뭐라고요? 권력이고 뭐라고요? 경쟁력입니다. 컨텐츠는 권력이고 경쟁력이다. 라고 마치겠습니다. 자,